자, 이번 시간 매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매각과 관련해서 이제 사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매각 불가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 1번까지 4번까지가 매각을 할 수 없는 같은 사유고 1번부터 4번 사유 여기 이제 해당되지 않으면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불가 매각이 이제 되지 않는 사유 첫 번째 보시면 중앙관세장에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재산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 전환을 신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매각이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나 이제 네 가지 사유를 제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총괄청하고 협의. 총괄청인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절차가 이제 협의하고 승인 두 가지 이제 절차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협의는 일반 재산 이제 매각과 관련해서 중앙관세장 즉 중앙행정기관이 일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총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 관리 처분과 관련해서 사무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경우, 주로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일반 재산 이제 매각하기로 한다. 그럼 이때는 총괄청하고 총괄청의 승인, 즉 기획재정부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절차 이제 협의하고 승인 두 가지라는 거, 그 부분. 그다음 이제 협의와 관련해서는 매각하고자 하는 이제 일단의 토지가 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총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총괄청의 이제 승인, 기획재정부 이제 승인 받아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 재산의 이제 관리 처분에 대해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기관이 처분할 때입니다. 이제 승인과 관련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 사유, 법에 정하고 있는 3호, 4호, 5호, 12호, 18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와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각각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일반 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앙 관세인재장에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 처분을 할 때 임대주택, 장기 공공 임대주택에 필요한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용지에 필요한지 그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면적 기준 좀 조심해 주시고, 일단은 이제 토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초과를 한다. 그럼 이때는 대상이 이제 매각과 관련해서 대상 토지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지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매각을 할 때 매수인 즉 취득한 자와 관련해서는 일반 재산을 용도 일정한 용도로 이제 사용하도록 지정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 지정해가지고 매각을 할 때는 대상이 이제 용도 사용과 관련해서는 매각일을 기준해서 매각일을 기준해서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각각 매각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매각할 때는 해당된 용도 사용기간 매각일을 기준해서 10년 이상입니다. 10년이라는 것, 그 부분
조심하시고. 그다음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 납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각 대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해서 60일 이내 납부를 하는 것이 법에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전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원칙이고, 여기에 대해서 분할해서 이제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분할 납부와 관련해서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이제 붙여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이제 분할 기간과 관련해서는 최대 20년이다. 그래서 20년 이내 기간을 나눠서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원칙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하는 거고, 분할 납부하는 게 가능하고, 분할 납부는 최장 20년 범위 내에서 각각 분할해서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다음 이제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등기가 이제 완료가 돼야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제가 매각 대금이 완납된 후, 그래서 매각 대금이 전에 완납된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그다음 이제 매각 대금을 최장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해서 이제 납부를 할 때 이때는 공익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매각대금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는 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 설정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일단 기준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교환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검전을 이제 수반하지 않고 대등한 가격에서 권리, 즉 소유권을 서로 이전하는 것 같은 이제 계약이 교환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는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재산하고 개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또는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각각 대등한 가격에서 권리, 즉 소유권 이전하는 교환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국유재산 중에서 교환은 일반 재산에 한해서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환을 하려고 그러면 유사성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성이 이제 필요한 경우, 유사성의 이제 형태, 자, 두 가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칙은 이제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하고 이제 교환할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화된 기존 관사하고 교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유사성이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각 교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사성의 이제 양태, 즉 유사성의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토지하고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는 건물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성의 이제 형태와 관련해서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을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교환 불가 사유 중에서 이제 4번째하고 6번째, 자, 여기 이제 2가지를 여러분 이제 좀 주의해서 이제 봐주시고, 4번째는 교환하고자 하는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 자, 그래서 뭐 가격 기준에서
교환 대상 물건과 관련해서 한쪽 재산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 미만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격에 있어 가지고 이제 차이에 이 부분 기존 4분의 3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건물과 관련해서 상대방한테 신축하게 하고 그 신축된 건물을 교환으로 해서 취득하고자 한다.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교환 불가사유 일단 뭐 6가지인데 그 중에서 4번하고 6번 두 가지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환을 할 때 평가액과 관련해서 가격 평가액 정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하고 교환을 하고자 한다. 공유재산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공유재산입니다. 그럼 이제 일반 재산하고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 이때는 중앙관세장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가 이제 있는 경우, 협의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 평가액과 관련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 또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기준해서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상이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하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교환할 때 중앙관세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가 된 경우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력 대납하고 감사원 보고 기대인데, 첫 번째가 차액. 차액에 이제 건전 대납 기대인데, 교환은 원래 이제 대등한 가격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교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은 평가액이 1억이고 어느 한쪽은 만약에 8천만 원 왔다. 그럼 이때는 이제 평가액에서 2천만 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때는 물건 이외에 검전으로 해서 2천만 원. 자, 이걸 대납. 여기서 이제 대납 기대인데 민법상으로 이제 보충 금액입니다. 2천만 원을 추가로 이제 지급해서 대등한 가격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관세장은 교환을 하게 되면 일반 재산을 이제 교환하려면 교환 내용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별도로 이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보고 사항이다. 이 부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양년과 나와 있고, 양년은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권리를 이제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을 국가 이외자에게 무상으로 일반 재산 이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국유재산법에서는 양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 권리 양도 이전하는 거고, 국가 유해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국가 유해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즉 증여를 하는 그와 같은 이제 행위를 국유재산법에서는 양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양여할 수 있는 사유, 법에서 이제 4가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양여를 할 때는 양여한 재산과 관련해서 10년 이내 기간, 양여 목적하고 달리 사용을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양여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유지 보존 비용을 부담하는 자한테 양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유지 보존 비용을 부담하는 그와 같은 이제 공용 재산과 관련해서 용도가 폐지가 되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양해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대체 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양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행정재산이라든지 또는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제사업을 수행할 때 용도가 폐지가 되는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대체 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 부담한 비용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가 된 재산, 용도가 폐지가 됐으니까 일반 재산이 되죠. 그와 같은 경우에 양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가 이제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이다. 이때 각각 양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나 매각이나 교환 등이 곤란하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양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해와 관련해서 절차도 총괄청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다음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 두 가지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총괄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 자, 이거는 중앙관세장이 양해를 할 때, 이때는 총괄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괄청의 이제 승인은 일반 예산의 관리 처분과 관련해서 사물을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양해를 하고자 한다. 이때는 총괄청의 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서 봤던 내용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매각할 때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 개발도 대상은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거나 신탁개발,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에 따른 개발을 해서 대부 또는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 재산일 때는 직접 개발을 하거나 또는 뭐 신탁개발이나 위탁개발 등을 통해서 개발된 재산과 관련해서 대부라든지 또는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개발을 통해서 대부나 분양하는 것,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발은 뭐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또는 뭐 리모델링, 그리고 그 밖에 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다 개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부분을 설명했는데 뭐 분양형, 대부형, 혼합형 되어있는데 분양형은 개발해서 권리를 이전해주는 분양형, 그 다음에 이제 대부형, 빌려주는 것, 그 다음에 혼합형 되어있는데 혼합형은 대부하고 분양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유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개발이 나왔습니다. 신탁개발은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서, 자, 법률상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신탁업자에게 신탁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여기 신탁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개발이 끝나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재산과 관련해서 대부나 분양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신탁 개발했을 때 수익의 기속 기능인데 신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해서는 국가 기속 방법에 의해서 수익과 관련해서 기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탁업자는 신탁 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로해서 신탁 사무에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중앙관세자에게 각각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탁 개발과 관련된 그 부분 좀 유념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위탁 개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개발과 관련해서는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개발을 시키며 이때 이제 위탁 개발이다. 자, 그래서 뭐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사무와 관련해서 이제 위탁을 받는 경우고, 이와 같이 이제 한국 자산관리공사에게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을 위탁을 한 경우, 자, 이때가 위탁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민간 참여. 자, 민간 참여 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이거나 또는 국유재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민간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는 게 민간 참여 개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나와 있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재산인데 민간 참여 개발을 할 수 있다. 그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제5장 부칙하고 이제 벌칙이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 토지 등의 지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뭐 다른 내용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그리고 이제 선박, 항공기, 그리고 그 종물과 관련해서 기계하고 기구 중 중요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일 때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중앙관세청이 이제 가입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손해보험 가입 대상 건물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기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유재산법상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법상 소멸시효는 법에 이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5년으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국유재산법상 검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자, 이것도 이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멸시효 진행과 관련해서 중단 사유에서 나오는데 민법상 민법 총칙에 넣은 내용 거의 같습니다. 납부고지가 있거나 독촉이 있거나 교부 청구가 있거나 압류가 되게 되면 소멸시효 이제 진행과 관련해서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이제 정지에서 나오는데 분납기간이거나 징수유예기간이거나 또는 뭐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기간이거나 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나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럼 이때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진행이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지 사유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가권리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있는 규정 제외하고는 민법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벌칙과 관련해서 나는데 벌칙과 연금 각각 참고해서 한 번씩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네 문제 정도인데 앞에 총칙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총칙 부분 좀 잘 봐두셔야 되고, 그래서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적 청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적 청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 청약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과 관련해서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해 가지고 실시하는 게 지적 청약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와 관련해서 경계나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청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 청약에는 지적 확장 청약, 지적 재조사 청약, 그 밖에 한 10가지 정도의 지적 청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는 지적 확장 청약은 도시개발 사업들을 실시했을 때, 이때 필지의 이제 경계, 면적 다 새롭게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적 확장 청약이고, 지적 재조사 청약은 과거에 이제 만들어진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가 현재 경계와 불치하는 걸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에서 이제 실시가 되는 게 지적 재조사 청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적 소관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와 같은 기관이 법에서는 이제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기관이 지적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그리고 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 관련된 자료를 편성한 공적인 이제 장부. 지적 공부는 7가지. 대장 형식으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형식으로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이제 대장하고 도면 형식 2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법적으로 이제 지적 공부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적 공부 뒤에 다시 하지만 종류 7가지가 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가 나있는데 연속 지적도는 청약을 통해서 지적도가 제작된 게 아니고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파일을 파일 자체를 이제 연결해서 제작이 된 게 연속 지적도입니다. 지적 청약을 하지 않고 제작이 되어 있다. 연속 지적도 가지고는 청약을 하지 못한다. 그 부분 좀 유념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있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뿐만 아니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이용하고 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가격, 그리고 그 밖에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된 게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필지는 토지와 관련해서 경계를 측량하고 토지에 이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면적이 확정이 되면 해당되는 필지를 해당되는 이제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지적 공부 중에서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할 때 그때 이제 등록 단위가 필지 단위로 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는 법률상으로 그냥 이제 사용되는 이제 개념이고 토지 자체가 법적으로 경계가 청량이 돼서 면적이 확정이 되면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가 확정이 되면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고 이때 등록할 때 그 단위가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경계 청량된 토지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이때 이제 부여가 된 번호를 지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번이 부여가 된 그 이제 토지가 필지.
양입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하나의 이제 피지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토지 용도가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이 돼야 하나의 이제 피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양입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나 있는데 양입지는 원래 이제 하나의 이제 피지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가 같아야 되는데 토지의 용도가 같아야 된다. 자, 이거 기준을 완화해 줘 가지고 토지의 용도가 일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이제 필지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양입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지목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건물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고 그리고 여기 도로에 이제 연결되는 여기 연결 통로와 관련해서도 소유자가 갑이다. 그럼 이때는 원래 뭐 연결 통로면 지목이 도로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도로가 규모가 작으면 이때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포함되는 토지를 뭐라고 보냐 양입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주된 용도의 이제 토지하고 그다음 이제 종된 용도의 토지가 있다. 그럼 이때는 종된 용도 토지가 면적이 좀 작고 그다음 이제 주된 용도 토지에 주로 편익을 이제 제공하는 토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종된 용도 토지를 주된 용도 토지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 이때 포함이 되게 되면 그 포함되는 토지가 양입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입지 보시면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해서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가 주된 용도 토지의 편입을 위해서 설치가 된 도로나 구구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도로나 구구 등이 이제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 붙어 있거나 또는 둘러싸여 있는 그와 같은 경우 이때가 이제 양입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외 선나인데 그게 예외는 양입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다. 양입지가 이제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종된 토지가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양입지가 안 된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면적과 관련된 균입니다.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를 넘거나 10%를 초과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종된 토지 면적의 단일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100평을 초과한다. 자, 그럼 이때는 종된 용도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에 양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양입지 요건하고 양입지가 이제 제한되는 요건하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개발도 대상은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거나 신탁개발, 위탁개발, 민간 참여 개발에 따른 개발을 해서 대부 또는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재산일 때는 직접 개발을 하거나 또는 신탁개발이나 위탁개발 등을 통해서 개발이 된 재산과 관련해서 대부라든지 또는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개발을 통해서 대부나 부양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발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원 또는 리모델링 그리고 그 밖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다 개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분양형, 대부형, 혼합형 되어 있는데
분양형은 개발해서 권리를 이전해주는 분양형, 그 다음에 이제 대부형, 빌려주는 것, 그 다음에 혼합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합형은 대부하고 분양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유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신탁 개발은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서, 자, 법률상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신탁업자에게 신탁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여기 신탁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개발이 끝나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재산과 관련해서 대부나 분양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신탁 개발했을 때 수익의 기속 기능인데 신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해서는 국가 기속 방법에 의해서 수익과 관련해서 기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탁업자는 신탁 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해서 신탁 사무에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중앙관세자에게 각각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탁 개발과 관련된 그 부분 좀 유념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위탁 개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 개발과 관련해서는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개발을 시키며 이때 이제 위탁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사무와 관련해서 이제 위탁을 받는 경우고, 이와 같이 이제 한국 자산관리공사에게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을 위탁을 한 경우, 자, 이때가 위탁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민간 참여. 자, 민간 참여 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이거나 또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민간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는 게 민간 참여 개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나와 있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재산일 때 민간 참여 개발을 할 수 있다. 그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제5장 부칙하고 이제 벌칙이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 토지 등의 지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내용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그리고 이제 선박, 항공기, 그리고 그 종물과 관련해서 기계하고 기부 중 중요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일 때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중앙관세청이 이제 가입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손해보험 가입 대상 건물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기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유재산법상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법상 소멸시효는 법에 이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5년으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유재산법상 검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자, 이것도 이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멸시효 진행과 관련해서 중단 사유에서 나오는데 민법상 민법총칙에 넣은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납부고지가 있거나 독촉이 있거나 교부 청구가 있거나 압류가 되게 되면 소멸시효 이제 진행과 관련해서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이제 정지 라인인데 분납 기간이거나 징수 유예 기간이거나 또는 뭐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처분 유예 기간이거나 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나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럼 이때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진행이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지 사유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가관리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있는 규정 제외하고는 민법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벌칙과 관련해서 하는데 벌칙은 여러분 각각 참고해서 한 번씩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네 문제 정도인데 앞에 총칙에서 이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총칙 부분 좀 잘 봐두셔야 되고, 그래서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적 청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적 청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 청량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과 관련해서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해 가지고 실시하는 게 지적 청량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와 관련해서 경계나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청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 청량에는 지적 확장 청량, 지적 제조사 청량, 그 밖에 한 10가지 정도의 지적 청량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는 지적 확장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들을 실시했을 때 이때 필지의 이제 경계, 면적 다 새롭게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적 확장 청량이고, 지적 제조사 청량은 과거에 이제 만들어진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가 현재 경계하고 불치하는 걸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에서 이제 실시가 되는 게 지적 제조사 청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적 소관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와 같은 기관이 법에서는 이제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기관이 지적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그리고 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 관련된 자료를 편성한 공적인 이제 장부, 지적 공부는 7가지. 대장 형식으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그 다음에 도면 형식으로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대장하고 도면 형식 2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법적으로 이제 지적 공부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적 공부 뒤에 다시 하지만 종류 7가지가 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가 나있는데, 연속 지적도는 청량을 통해서 지적도가 제작된 게 아니고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파일을 파일 자체를 이제 연결해서 제작이 된 게 연속 지적도입니다. 지적 청량을 하지 않고 제작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연속 지적도 가지고는 청량을 하지 못한다. 그 부분 좀 유념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있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뿐만 아니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이용하고 규제 관한 사항, 그리고 가격, 그리고 그 밖에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된 게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필지는 토지와 관련해서 경계를 측량하고 토지에 이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면적이 확정이 되면 해당되는 필지를 해당되는 이제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지적 공부 중에서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할 때 그때 이제 등록 단위가 필지 단위로 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는 법률상으로 그냥 이제 사용되는 이제 개념이고 토지 자체가 법적으로 경계가 측량이 돼서 면적이 확정이 되면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가 확정이 되면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고 이때 등록할 때 그 단위가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경계 측량된 토지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이때 이제 부여가 된 번호를 지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번이 부여가 된 그 이제 토지가 필지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의 이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토지 용도가 같아야 되고 지반이 연속이 돼야 하나의 이제 필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양입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나 있는데 양입지는 원래 이제 하나의 이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가 같아야 되는데 토지의 용도가 같아야 된다. 자, 이거 기준을 완화해 줘 가지고 토지 용도가 일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이제 필지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양입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지목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건물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고 그리고 여기 도로에 이제 연결되는 여기 연결 통로와 관련해서도 소유자가 갑이다. 그럼 이때는 원래 연결 통로면 지목이 도로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도로가 규모가 작으면 이때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포함되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 양입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주된 용도의 이제 토지하고 그다음 이제 종된 용도의 토지가 있다. 이때는 종된 용도 토지가 면적이 좀 작고 그다음 이제 주된 용도 토지에 주로 편익을 이제 제공하는 토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종된 용도 토지를 주된 용도 토지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 이때 포함이 되게 되면 그 포함되는 토지가 양입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입지 보시면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해서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가 주된 용도 토지의 편입을 위해서 설치가 된 도로나 구거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도로나 구거 등이 이제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 붙어 있거나 또는 둘러싸여 있는 그와 같은 경우 이때가 이제 양입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외 선화인데 그게 예외는 양입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다. 양입지가 이제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종된 토지가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양입지가 안 된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면적과 관련된 균형입니다.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를 넘거나 10%를 초과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종된 토지 면적의 단일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100평을 초과한다. 자, 그럼 이때는
종대용도 토지가 휴대용도 토지에 양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양입지 요건하고 양입지가 이제 제한되는 요건하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